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일단 우리가 보는 실제 수증기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는 뭐냐면 공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온도에서 1 안에 최대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을 우리는 포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래 말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면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상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대의 습도를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죠. 포화 수증기량은 어떤 패턴을 갖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인데 여기서 세 가지 패턴을 갖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A, B라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일단 놓고 봤을 때 다 실제 수증기량 가장 많은 건 뭘까요?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거 제일 많겠죠. 그리고 A하고 같은 거죠. 그 대신 온도차죠.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에 가까워지니까 그냥 따져봤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상대 습도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온도가 낮아지면.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시간, 하루, 얘를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기온은 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온도가 여기 쭉 올라가다가 이 기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온도가 이렇게 되겠죠. 유입되는 수증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습도는 예쁘게 되겠죠. 이렇게 됐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추웠을 때 최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패턴을 습도가 아니고 상대 습도. 자, 얘는 조건이 있어요. 단체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같습니다. 하면 되겠죠. 점점 올라가다가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C보다 온도가 실제 수증기량이 C였는데 온도가 더 내려가면은 여기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포화 돼요. 과포화. 수증기끼리 엉겨 붙어서 응결이 되는 거예요. 응결. 그리고 요거에 대해 짚고 넘어가죠. 요 지점이 중요합니다. 온도가 내려가서 실제 수증기량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온도 요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해요. 이슬점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이슬점은 온도를 내려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얘를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죠. 바닷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습기가 막 올라갔을 때 이렇게 울릉도에서 좀 느낄 수 있어요. 걷다 보면은 바닷바람에서 찝찝해지는 그런 효과. 이런 건 언제 수증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간극이 벌어지죠. 그러면 얘는 이만큼이 뭐냐면 이 차이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얘가 공기 중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냐, 행성.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기압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약해지는 패턴을 갖게 돼요. 그럼 얘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고도가 올라가면 온도도 낮아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그래서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승기류가 발생해요. 그러면 고도가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요만했던 수증기들이 올라가면 커져요. 그럼 얘를 온도 상승 없이 기온이 낮아져서 기압이 낮아져서 이렇게 팽창하는 거를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팽창을 하게 되면은 수증기의 밀도는 떨어지죠. 더 가벼워져서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기온이 떨어진다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가 되냐면 응결이 돼요. 그리고 응결된 것들이 뭉쳐서 작은 입자들이 뭉쳐서 뭐가 되냐? 됩니다. 자, 요 패턴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뚱뚱한 애들이 이렇게 막 모이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무거워지면은 무거워져서 땅에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패턴으로 하게 돼요. 이게 뭐냐? 적도지방과 중고위도의, 왜냐하면 적도지방은 너무 뜨거워서 0도 이하로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얘네들은 영하
30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얼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를 빙정설, 그리고 여기서 따뜻한 지방에서 하는 거를 합쳐진다. A에서 얘는 비가 오고 얘는 눈 또는 비가 오는 거죠. 자,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구하는지 아셨죠? 그리고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셨죠? 자, 이제 기단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단 그리고 전선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 고기압 절기압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12번째 공기의 흐름입니다.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단, 연산, 그리고 바람.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저기압과 고기압의 생성이에요. 저기압은 뜨거워져서 올라가. 여기가 뭐가 되냐면 공기 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와요. 뜨거워지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고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고기압 들어와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요. 색깔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쟤는 냉각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고 했을 때 태양빛이 비춰지면은 일단 비열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요. 땅이 비열이 작아요. 우리는 뭐냐면 온도 변화가 바다는 온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땅이 먼저 달궈지니까 여기서 상승기류, 그러면 여기가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바람이 거죠. 그래서 바다 쪽에서 불어온다. 그래서 해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땅 얘가 상승기류죠. 그럼 여기가, 그리고 땅이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하강기류인 고기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육풍이라고 합니다. 자, 요 패턴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가는 패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단, 전선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대략 또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요 위에는 고위도, 밑에는 저위도예요. 그래서 고위도에서 내려오면은 차갑죠? 차가워요. 시베리아에서 내려왔어요. 얘는 겨울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차가워요. 원래 건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내려오는 아이가 있어요. 바다에서 왔으니까 생각할게요. 하고, 그리고 파스파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남쪽 나라, 동쪽 나라, 양쯔강에서 온 아이가 있어요. 그거에 영향을 주죠. 자, 따뜻하고 대륙에서 와서 건조해요. 그리고 올라오는 아이가 있어요. 뭐냐면 북태평양이 온도가 높고 그리고 습합니다. 여름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볼게요. 요 아이와 요 아이가 만나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뿌리는 날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장마전선이 세력이 비슷한 기단끼리 대립하고 있어요. 힘겨루기를 하니까 팔씨름도 비슷한 상대끼리 하면 승부가 잘하는 기단끼리 이렇게 뭉쳐서 대립하는 그런 전선이 보입니다. 얘를 우리는 머물러 있다 전이라고 해요. 장마이라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고맙습니다. 자, 얼추 대략적인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디테일하게 못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한 이상은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